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15년에 수립된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상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 예정용지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비도시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 예정용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상 비도시지역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시가 예정용지 당초 물량 3.706kp/m에서 4.754kp/m로 1.048kp/m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월 23일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본 의견 청취 이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승인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확보하고자 절차 이행 중인 1.048kp/m 외에 이후에 추가로 신청된 두교 3지구, 7장지구, 신흥 2지구, 용설지구, 산하 7지구 등 5개 지구의 약 0.5kp/m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안 일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여튼 지금 2025년 3단계 물량 지금 0.2% 남기고 전부 소진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48제곱킬로미터를 늘리는 사안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장님 마지막에 지금 5개 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부 변경을 위해서 당초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네. 1.048kp/m였었는데 그 이후에 네. 그 행정 절차 이후에 공청회에서 이제 못했던 추가로 선정되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추가 확보 물량을 변경을 다시 하신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은 네. 048인데 0.5 정도가 약 0.5kp/m가 늘어난. 그럼 1.548을 지금 신청을 하시겠다는 네, 거예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승인 신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줄지 여부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사업 제한된 그 수요 물량이 많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수요 물량은 이거보다 굉장히 더 과대한데 저희가 법적 기준이 네. 맞는 거, 또 토지 동의율을 확보한 거에 한해서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법에 의해서 토지 전체 부지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네네. 법적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법적 충족을 한 거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죠. 이게 예. 지금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내년 말까지. 내년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그동안 의회에서 물류단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여튼 한 2년여 전부터 여튼 이제 이게 막 네. 엄청나게 지금 이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네. 2000년 하반기부터 네. 급격히 안성 지역에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현재 그 물류창고 양이 네. 이렇게 뭐 50%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이천에 한 50% 수준밖에는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몰려서 네. 좀 많이 수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튼 수요는 수요대로 계속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네. 어떤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 이 계획적 개발을 하는 거는 네. 기반 시설 내지 어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규모 개발은 좀 입주를 하고 이제 개별법에 의한 그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총량제 운영 내지는 평균 경사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제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여튼 이제 물류단지 유통센터는 계속 여튼 뭐 늘어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 재정적인 측면이나 시민의 삶의 질 개선적 측면이나 이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튼 인허가 사후 여튼 관리적 측면에서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튼 좀 무분별하게 지금 물류단지가 좀 난립하는 측면 그리고 지금 추세라고 하면 뭐 일정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과밀화도 우려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교통, 환경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수요에 의한 개발인지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해갖고 지금 용도 변경해서 여튼 인허가권까지 가갖고 팔아먹고 그 이득이 굉장하잖아요. 여튼 집가 상승에 따른 네,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여튼 물류센터라고 하는 특유의 여튼 직종에다가 그리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뭐 공공 부분에 어떤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여튼 이게 뭐 내부적으로 여러 지침을 지금 뭐 만들어서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고 뭐 한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개발 행위로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맞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가. 네, 맞습니다. 예. 뭐 진짜 조그만 마을 공동체의 기본 생활 환경 여건이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규모 개발들에 대해서도 이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이제 산지 같은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넘었습니다. 관련 조례. 네, 맞습니다. 여튼 계속 집행부가 유보하고 있어요. 여튼 내부 운영 지침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으시면서 좀 명확하게 실행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뭐 경사도 표준고 뭐 등등 해서 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빨리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상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네. 어쨌거나 지금 이천 용인이 물류창고 허가를 시장이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변에는 여러 가지 그 물류창고가 입점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2030의 계획을 앞당겨 가지고 더 물량 확보를 지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의회에서 누차례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하리 그 한 동네에 물류창고 허가가 4군데가 났습니다. 만약에 4군데의 물류창고가 다 지어진다면은 도로는 확장이 안 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 차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네. 어떤 물류창고를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네. 첫째는 기반시설,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은 대형차들이 다니고, 대형차들이 다니면은 당연히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로 다니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이라든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공익적인 그 부분에서 따져보면은 물류창고 그 대형 그 차량 때문에 이용을 하기가 곤란해지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도로가 또 손상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두 번째, 우리 안성에 가수요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 물류창고 허가를 내가지고 개발 이익을 얻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일어나는 부작용. 우리 안성이 땅 투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물류창고가 꼭 필요하신 분은 본인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면은 그렇게 기본적인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이렇게 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인허가를 낸 부지를 살 수밖에 없고, 또 인허가를 낸 부지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게 돼서 실제로 이 물류창고를 하시려고 그런 사업자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고, 어쨌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게 사업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계속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그 도로나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저희가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하면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어떤 그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각 그 전문 분야에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 허가, 그 인허가로 진행되는 게 좀 문제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게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 시내를 통과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 5월부터 그 공공기업 운영 방안 지침을 정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그 용도지역 변경, 그 다음에 그 건폐용 적률 상한에 따른 그 공공기업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렇게 좀 일부 보완을 공공기업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공공기업 부분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공기업 부분에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자가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쪽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기반 시설이 약한 거는,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안성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1조 4천억이 넘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물류창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의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 부분에 대한 건 오로지 시에서 시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물류창고가 이천시에서 용인시에서 제한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안성시가 사실 이 물류창고가 지역사회, 지역 상권에 또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뭐 우리 안성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류창고를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이 공공기업 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또 기반시설, 특히 기반시설 부분을 강화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한 지역에 이렇게 쏠리면은 그 지역은 교통 혼잡이 뭐 일어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그 집단화를 시키든지 지역 안배를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면에 몇 개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내부 세부 규칙을 잘 만들어서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규칙도 고치고 그런 부분을 좀 고쳐서 이 물류창고가 우리 안성시에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공공기여도 좀 높여주고 좀 이렇게 교통도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날의 검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상수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의회 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도도시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공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제안 사유 및 목적입니다. 공도 승두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 시설 학교, 가칭, 공도 1 초중학교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의회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숭두리 5번지 1원이며 면적은 13,332평방미터입니다. 학급 수는 총 43학급으로 초등학교 16학급, 중학교 25학급, 특수 2학급, 학생 수는 약 1,200여 명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승두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학교 부지를 조성하여 2023년까지 안성교육지원청에 기부 체납하는 시설이며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 12,486평방미터를 일종 1번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쪽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사항과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관련법 협의 및 주민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공고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내용은 초중학 통합학교 신설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금해 시의회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3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4쪽부터 6쪽은 위치도, 학교 배정계획, 토지이용계획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이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순 의원님.
일단 지금 도시의 시설 결정 고시를 지금 6월로 잡아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5월 지금 도시계획 심의 뭐 잡아놓으셨고 일단 중투위 심사 아직 진행 안 된 것이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 그 재정 투자 심사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행안부 공동 투자 심사는 그 4월에 예정해 있습니다. 4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월 최종 뭐 승인 여부가 뭐 조건이 붙을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게 붙을지 모르겠으나 뭐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전체 행정 일정 자체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요거는 저희가 그 우방 그 아파트 사업 그 승도 2지구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교육지원청을 기부 체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시기는 건축 시기는 뭐 교육지원청에서 그 하겠지만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기부 체납은 확보하는. 아니 신설 결정은 최종 뭐 네, 승인이 그렇습니다. 돼야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중투의 최종 결정이 네. 이루어져야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건축 사업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부지 확보는 저희가 이제 그 기부 체납을 하는 거니까 언제 건축이 하든 그거는 기부 체납을 미리 받아놓을 수가 중투에 있는. 부결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시설 결정만 해놔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도 지역에 이렇게 뭐 학교 문제가 좀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결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네, 네. 예, 예. 그 요거 이후에 또 저희가 또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거 상황 봐서 네, 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부가적으로 그 좀 내용을 좀 봤더니 그 진출입로 있잖아요. 네. 지금 폭언이 11m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장 86m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도를 빼면 실제 인도로 확보될 수 있는 게 2m, 3m 정도여서 더군다나 여기가 초중 통합학교인데다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통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 교통량도 뭐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고 실제 주변에 여튼 이제 아파트密집 지역이어서 네. 이제 중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은 이제 처음 학교 가는 걸 뭐라는 거죠? 등교. 등교. 예. 등교하고 여튼 이제 그 퇴교할 때 이제 한꺼번에 여튼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몰리잖아요, 여튼. 그런데 이게 시민 이용 시설까지 여튼 복합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이 인도에 자전거 뭐 전용 도로로 여튼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여튼 같이 여튼 겸용 도로로 지금 여튼 계획 중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친구들 그 안전성이나 안전 문제나 좀 이런 것들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 좀 진출입로 폭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혀?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저희가 또 남아 있거든요. 시설 결정. 네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원 청취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희가 뭐 인위적으로 이게 기부 체납받는데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네. 의원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사실 2m 도로 같은 경우에 뭐 자전거 겸용 도로로 만들어지고 실제 가로수 몇 개 심으면요 이 공간이 안 나와요, 스페이스가요. 특히 이제 초중학교 친구들이 있는 데다가 도보로 또 아파트가 네. 밀집해 있어서 도보로 가는 친구들, 뭐 자전거로 가는 친구들
거기에 또 시민들 뭐 도서관 간다고 또 어른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는 그래서 조금 그 진출입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다시 한번 좀 검토하셔서 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추가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 배부에 드린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도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건은 비시가의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계획법 75조에 의거 수립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해 의회견 청취 시 청취하는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동부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금년도에 용역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수립 개요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부 지역인 양성면, 원곡면, 공도읍의 계획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수립 대상 면적은 5.76km/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대한 설정입니다. 안성시 서부 지역인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의 비시가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총 74개소의 5.76km/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성장관리계획 구역 유형 구분입니다. 현재 구역별 건축물 유형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거형의 경우 주거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규제하고, 산업형의 경우 산업계열 건축물의 직접화를 유도하며, 혼합형의 경우 일부 공장을 규제하는 동시에 지원 기능을 유도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유형별 총괄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총 74개소 중 주거형이 21개소, 산업형이 34개소, 혼합형이 19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 공동개발과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권장사항을 계획하여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 계획입니다.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인센티브 적용은 권장 용도를 준수할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 권장 용도, 허용 용도, 불허 용도는 3쪽에서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축물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며 5페이지 부분별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모쪽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본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5월까지 성장관리계획 승인 고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위원님.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 운영 지침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우선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개- 성장관리계획 예. 구역의 운영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앞서 갖고 먼저 적용되는 게 이제 맞죠? 앞으로 이게 고시가 되면 네. 이게 우선 적용되는 그렇게 겁니다. 되는 게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고시가 되어지면 앞으로 개발행위, 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게 여튼 등등 해갖고 네. 이게 실제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도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주민 의견 청취가 의견 없음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주민 의견 청취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셨나요? 지금 읍면에 저희가 이 계획안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읍면에 보여드렸고 또 신문 공고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읍면에 직접 저희가 그러면 읍면동하고 우리 그 도시가에 비치해 놓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일간지 통해서 공람공고합니다. 오셔서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기다리신 건가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애초에 그 네. 용역비 편성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실내용적으로는 규제적 요소가 여튼 더 강하잖아요. 그렇게- 규제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특성에 맞는 건축물 현재 있는 특성에 맞는 거를 주거형, 그다음에 산업형, 복합형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주거형에는 주거형에 맞는 시설,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계획 관리 지역을 구역계를 설정을 해서 그 74개소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를 정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주거용으로 여튼 구역 설정이 된 곳에 네. 제조업 공장이 들어갈 수 없고 전면 어떤 불어되어지는 분류 내용이 있는 네,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그럼 실제 내가 A라고 하는 토지를 여튼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 소금물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여를 통해 갖고 뭘 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이미 이제 이 구역계 자체가 여튼 이제 그것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용도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례에 따라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한 사항을 여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가능한 직접적으로 여튼 대상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좀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아니 이거 내용을 그러니까 일간지를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 일간지에 공고 내셨다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 일간지 신문 누가 그거 공고 보고 이런 거 하네 우리 지역에 해갖고 그 공람 공고에 직접 면사무소 찾아가갖고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정 고시되고 이후에 주민 민원들 이런 거 막 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 계획관리 지역 한해서 또 제외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이라든가 그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그다음에 지구 단위계 구역, 산업단지, 그다음에 그 팜랜드 같은 그런 기개발지나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경사도 25도 이상, 그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 계획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제외되는 게 굉장히 많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척을, 제척할 곳은 제척하고 여튼 예. 기준선에 따라서 여튼 현안 조사하시고 뭐 개발 가능지 여건 전체로 고려하시고 이렇게 뭐 하신 건 일단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여튼 시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민원 여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사실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여튼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공무원의 어떤 기본 자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지금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얘기된 상황인데 지금 일간지역 공고는 하나 갖고 지금 여튼 우리는 주민 의견 들으려고 뭐 노력했습니다. 근데 주민 의견 안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여튼 가능하면요. 지금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네, 심의 전에. 라도 네. 예, 해당 지역 찾아가셔서요. 저는 주민 설명회 최소한 하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구역 경계 설정해갖고 지정 고시하게 되면 이제 지적도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 계획선이라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지정을 해갖고 고시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고시는 되진 않는 겁니다. 예. 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심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준 기 배부해드리는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원곡 산하 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산하 육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입안 사유 및 목적입니다. 산업유통용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창고 조성을 위해 주민 제한된 사업으로 국토교육법 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원곡면 산하리 산 85번지 1원이며 사업 면적은 3643평방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AD로지스이며 2023년까지 약 1,10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3643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 지구단위계 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용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법 및 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고 주민 공람공고 결과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신촌 및 평동 마을회 간 정비와 준공 전 마을에 필요한 도로 정비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모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해 시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4쪽부터 6쪽까지는 위치도, 토지이용 계획도와 건물 배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창고는 주요 취급 품목은 의류 및 식품 등으로 1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등 경제의 효과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신촌 마을회관 중축, 평동 마을회관 신축, 체육시설 설치, 평동 및 신촌 마을 도로 재포장 등 약 15억 원이 공공기여로 주민 편익 시설 및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이렇게 V자로 표기된 거기가 제척 구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지금 경사도가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경사도는 굉장히 완만한데 지금 현재 그리고 한 50% 정도가 다 묘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도 굉장히 많네요, 분묘가. 네, 그렇습니다. 그 종중묘인데 아,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딱 한 필지입니다, 그냥. 아, 여기 앞에 예, 그 그렇습니다. 묘지 예, 모여 예.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위쪽으로도 또 있고. 위쪽으로는 그 레미콘 공장이 있죠. 예. 예, 여튼 지금 제척 구간은 여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뭐 제척한 사유가 있어서 제척을 했을 텐데요. 아마 뭐 경사도가 됐든 녹지도가 됐든 특히 이제 경사도 때문에 여튼 이제 제척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후 지금 이제 제 영향성 검토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네. 그 안전성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게 지금 306호선 지방도로하고 지금 바로 면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건 뭐 늘상 그 도로 연접 구간일 때는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가감석 차로나 이제 회전 반경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도로하고 너무 면에 있어서 이 건축물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앉힐지는 모르겠으나 이후에 그 도로하고 건축물의 그 이격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공지 확보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네. 그 차폐림 그 확보 방안도 함께 좀 검토를 하시는 게 홈페이지 조감도를 보시면 맨 뒷장입니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더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감도가 하겠습니다. 있구나. 예. 아, 좀 나름대로 뭐 이격거리는 좀 나오네요. 건축물하고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신촌 평동마을 그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안을 그렇게 그 주민 의견에 대해서 배현을 하겠다고 한 거고, 네네. 요거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네네.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네. 또 한번 그 심의 때 걸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준 기 배부해 드리는 의견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곡 산하 육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